김변의 법하우스 김영신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협의이혼을 잘하는 방법, 재판상 이혼 중 조정 이혼을 잘하는 방법, 그리고 재산분할에서 문제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빚도 나누어야 할까요? 그 빚이 부부 공동의 가정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발생한 빚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매수하면서 받은 담보대출금이나 자동차 할부금 등 일상적 가사와 관련해서 발생한 빚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일상적 가사와 관련이 없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 혼자서 사용해 버렸다면 이는 부부 공동의 일상적 가사와 관련해서 지출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분할연금 청구권자가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전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을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은 부부로서 실제로 동거했던 기간을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까지의 기간이 5년이 넘더라도 그 중간에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실제로 함께 산 것이 5년이 안 되면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0년에 이혼신고를 했다면 형식적 혼인기간은 10년이죠. 근데 2014년에 만약에 상대방이 이 집에서 가출하거나 그때부터 별거를 해서 실제로 부부 생활을 한 것이 4년밖에 안 된다면 연금 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분할 청구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5년 내에 공단에 분할연금 청구를 꼭 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버리면 분할연금 청구권이 소멸하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서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요. 즉 이혼 신고가 마무리되고 3년 내에 연금공단에 연금 분할을 미리 청구해 놓으면 나중에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연금을 지급해 주니까 선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불입한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금 불입 기간은 총 20년인데 혼인기간은 10년이었다면 혼인기간 10년 동안 불입한 연금 부분에 대해서 5대5로 나누어 받는 겁니다. 만약에 5대5 비율을 6대4나 혹은 7대3 등으로 달리 정하고 싶으시면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혹은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비율을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셋째, 장래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 받는 돈이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 퇴직을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죠. 퇴직금은 이혼 시에 존재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퇴직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퇴직한 것을 가정해서 얼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서요. 그 돈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넷째,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나요? 요즘 가장 핫한 재산, 암호화폐, 즉 코인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입니다. 코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있던 시절에는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지 않아 재산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8년 대법원이 암호화폐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죠. 상대방이 암호화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딘지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나 빗썸 등이 있죠. 그런데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있다면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를 통해 해외 거래소로 이전한 내역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서 분할 재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김변의 법하우스였습니다.